네, 주식심화론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사업부 현 상황과 전망은? 오늘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다시 2600선 회복하고 261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60선이고요. 중국 쪽에서 경기도나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가 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요. 일단 지난주 한 차례 공포 국면이 지나갔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당장 내일 어떻게 움직일까요?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모든 증권사에서 연간 전망을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 이렇게 밴드를 제시하는데 보통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그 밴드를 1월달 또는 2월달 안에 하단 밴드든 상단 밴드든 깨는 것이 보통 그 지금까지의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예측이 무의미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박스권 추세인지가 중요한데 올해 기록했던 저점 2591포인트였나요? 그걸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습니다. 그걸 이탈한다면 조금 그 하락 추세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고, 그걸 지켜준다면 올해 몇 차례나 2600포인트를 지켰기 때문에 몇 차례 지지받았다라는 것은 단단한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주에 증시 참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재로, 새로울 것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악재로 2600포인트 연중 저점을 깨어버렸습니다. 작년 한 해의 수익률보다도 지금 지수는 2020년 11월 수준까지 돌아간 상황이었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플레 부담, 금리 부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전월 대비해서는 CPI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시장 예상치 비해서는 상회하는 그런 그 CPI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CPI가 상회하면서 우리가 저점을 이탈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그럼 어제 외신에서는 그 전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 의장이 파월 의장을 굉장히 디스하는 이례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네. 정말 이제 연준이 실책을 해서 정책이 실패를 해서 타이밍을 놓친 것이고, 이제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돌릴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묻어났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PBR 레벨은 0.9배, 0.9에서 0.95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이런 펀더멘탈적인 지수 외에도 공포 심리 지수, 탐욕과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숫자, 6을 보여주었죠. 저는 이 두 자리 숫자도 깨어진다는 게 제 기억으로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숫자조차도 코로나의 피크일 때 그 상황부터도 더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을 진행을 했지만, 이게 이 추세적으로 되돌리기에는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우리만 싸다고 느끼는 건지 외국인들은 아직 싸다라고 못 느낀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결국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어떠한 식으로 이제 그 예상치 안으로 접어들게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크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잠재 성장률, 시장의 잠재 성장률과 물가와 그리고 금리와 그리고 주가 상승률은 시차를 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재 성장률이 2.5% 정도가 된다. 그러면 물가가 2.5% 정도 올라가겠죠. 그럼 그 물가에 따라서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에 따라서 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 지금까지는 긴 시계를 두고 보면 시간의 차이지 엎치락뒤치락 변동성의 차이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재 성장률보다도 물가가 더 튀어버린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죠. 그럼 물가가 뭐 튀어서 그럼 그 물가만큼 금리를 가파르게 튀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걸 지금 주가가 쇼크를 받은 상황인데, 이 물가 레벨과 금리 레벨이 어느 순간에는 맞춰지겠죠.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 맞춰지기까지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거기서 연준이 지금 행하는 것은 유동성의 흡수, 역금융 장세를 계속 강조드리는데, 조금 그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단지 그 코인만 봤을 때는 죄송하다 생각되는 그 발언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 때 부의 효과를 많이 누렸습니다. 네. 부의 효과라고 하면 내 소득이나 임금이 올라가지도 않았음에도 내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증대됨으로써, 커짐으로써 소득이 증가되지 않았는데, 이게 부의 효과로 의해서,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그 활성화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소비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상승하겠죠. 근데 그런 부의 효과가 유동성 장세에 나타났다면 이제 반대로 물가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의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산 가격의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테이블 코인의 그 굉장히 미 의회에서조차도 빠른 지금 대처를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상장 폐지 결정이 되고 빠르게 이게 유동성 흡수시키고 있거든요. 만약 이 자산이 시스템 리스크로 연계되는 그 중요도를 생각해 본다라면 다 중요한 돈입니다. 다 피 같은 돈이죠. 그런데 이게 그 시스템 리스크로 조금 감안해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금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것이 있고, 이 부동산이 넘어가면 담보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익스포저도 있고, 하나하나 넘어가면 시스템 리스크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분명 코인에 비해서 부동산이 높은 자산이죠. 또한 주식도 이 코인에 비해서는 이 시스템 리스크에 연계가 많이 된 자산입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돈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의 상폐 사태는 저는 그 반대의 부의 효과를 조금 가속화시키는 그런 레벨이 아니었냐라고 생각되고,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시중 유동성을 확실히 줄였죠, 사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연쇄적인 이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돈에서 연쇄적인 그 효과를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서는 덜 주면서 역의 부의 효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것, 분명히 그 연계되는 섹터 입장에서는 피해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유동성을 흡수하다 보면 결국엔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물가가 안정적인 잡힌다. 수준에 네. 들어설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전까지 저는 이 과매도 구간에서 더 크게 나는 걸 조금 두려워하고 있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주식을 물려도 되는 여건에, 그리고 펀더멘탈의 심리적인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꼭 금리뿐만이 아니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일어났었던 상장 폐지, 루나 관련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는
관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CNN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포와 탐욕 지수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6까지 떨어진 게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역대급의 공포를 지난주에 보냈고 우리 주식시장 현재 그래도 260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채팅창에 테리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신용 한번 크게 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장독 뚜껑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장독 뚜껑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신용 물량이 아직 좀 더,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지점장님은 객장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신용 물량이 어제 기준으로 21조 정도 됐을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과거에 그 증시의 바닥은 순간 일시적으로 며칠 만에 급락을 하면서 그 급락이 반대 매매를 가져오고 그 반대 매매가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불러오는, 그러면서 신용이 털려버리는 그런 구간이 보통 증시의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 정도의 하락률, 그와 같은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면은 신용 물량을 줄 때가 됐는데 왜 안 줄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년 그리고 21년도에 이 주식을 벌었던 그런 체력이 커졌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버티면 결국엔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주식을 팔아서 기다리든 외부 자금을 넣어서 기다리든 굉장히 신용 물량을 지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결코 그 긍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때문에 저도 이 펀더멘탈 상으로 PBR 상으로는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고 생각되나 그 마지막 저점과 고점의 그 피크 구간에서는 짧게 스크래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뭐 발생되리라 안 되리라는 예상은 못하지만, 만약에 지금부터 모아나가되 그게 발생되면 굉장히 시장은 공포심에 휩싸일 텐데, 그때는 함께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싸진, 정말 착해진 그런 가격대 종목들을 담을 기회가 아닌가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는 2600선을 오가면서 좀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탈피해주면서 좀 바닥에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도 지금 2.4% 오르면서 67,800원 선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테마보다도 대형주의 움직임이 좀 더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부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먼저 반도체 사업부인 DS, 그리고 핸드폰 사업부의 과거의 IM 사업부가 이제 그 MX 사업부로 바뀌었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는 지금 시기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DS나 MX에 비해서 조금 그 뒤처질 거다, 또는 그 크게 임팩트가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DS 메모리 사업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무선 사업부만 지금 형 상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계속 그 언급을 드린 그 상황 그대로인데, 실제로 업계에서의 그 반도체 장비 생산 차질이 이제 하나 둘 뉴스 플로어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 나온 뉴스를 보시면 반도체 장비 생산 차질이 발생해서 부품 납기가 2배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리드타임을 보시면 평소에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2개월, 그리고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개월, 6개월 정도였는데, 현재는 6에서 12개월이 거의 30개월까지,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2배, 최대 6개월짜리가 그 18개월까지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납기가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향후에 그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네. 조금 계획 대비 차질을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요. 디램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네. 공급적인 제한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디램 가격이 꾸준히 이제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지만 스팟 가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의 실적을 확인해 보면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50%를 유지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건 이 결국 이 반도체라는 제품을 가지고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공급사고 고객사는 뭐 서버나 PC 그리고 뭐 그 핸드셋 업체 그런 업체들 될 텐데 이 서로가 저는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디램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고객사들이 후려쳐서 사거나 또는 굉장히 싸게 요구를 한다면 삼성 입장에서 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언제 역전될지 모르거든요. 기업이 단순히 1, 2년에 벌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영속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이 플레이어 수도 과거에 열 몇 개의 플레이어다가 지금 3개, 4개의 플레이어니까 서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 디램 가격이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등했다 이런 큰 폭이 이제는 점점 이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같은 모습이 저는 이 1분기의 영업이익률에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되고 결국 이러한 선방이 하반기에 호조로 나타나야 될 텐데 네. 일단 하반기에 그 서버향 DDR5 수요는 살아나고 있죠. 여기에 신규 CPU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고 과거에 P1 평택 1기 처음 투자했을 때가 2017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때 2017년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때는 서버라는 수요가 처음으로 발생되었고 빅테크, 팡이라는 업체가 처음으로 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2017년 이후에 5년 만에 교체 수요가 도래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DDR5에 대한 수요, 서버에 대한 수요, 신규 CPU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이 장비 납기의 그 한계 그리고 더 이상 미세화가 과거에 비해서 쉽지 않은 이런 난항을 그 봤을 때 만약 수요는 견조한데 대비해서 공급이 계획 대비 차질을 빚는다라면 저는 스팟 가격의 하락 추세의 멈춤은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꾸준히 하락하던 스팟 가격도 장중에 저점 고점이 있죠. 근데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준으로 좀 턴하기 시작했거든요. 때문에 아직 그 스팟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이 멈춘다는 것만으로도 멈춤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50%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디램 사업부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디램 가격 하락기에도 이렇게 좋은 마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디램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50%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또 디램의 전반적인 업황을 봤을 때 언젠가는 이 디램의 이 공급 쪽에서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온가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여기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또 생산을 못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도체 쪽에 좀 우려보다는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업황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보유하면서 수익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반도체 장비주? 네. 캐펙스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예. 물론 이 12나노에 해당하는 1B 미세화가 지금 난항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1A에서 1B로 넘어가야 되는데 1AB 뭐 이렇게 조금 미세화가 어렵다라는 것을 그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고 있는데 네. 이렇게 미세화가 어렵다는 것은 특정 캐파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로스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니까 그럼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이 P3 투자, P4 투자, 테일러 투자가 더욱더 이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건 반도체 장비 안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급도 차질이 빚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의 그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네. 아, 그것 때문이군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장비의 네. 가격.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 장비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뭐 MCU라든가 몇 개의 반도체가 부족해서 반도체 장비 안에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못 만드는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드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흘러가는 뉴스 플로우는 그렇게 진행을 되고 있고요.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P와 Q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P3, P4 양이 증가되고 있고 장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아마 이번 주 말이죠. 바이든이 한국에 그 방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평택 공군기지 이후에 평택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하게 된다면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 수급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소재 업체들 워닝 머티리얼즈라든가 워닝 QNC, 하나 머티리얼즈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장비 업체들도 그리고 이 IDM 업체들도 충분히 이 흐름에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디램 쪽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 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시점에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시간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업황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파운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의 수율이 좀 낮다.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 뭐 큰 흑자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인데요. 그래도 파운드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지금 또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20% 정도 가격 인상 검토를 한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아픈 약점 그리고 가장 예. 조금 그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나 이제 삼성을 보는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펙스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단 공정에 대해서 그 뭐 양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언급하기도 힘들고 수율도 확실하게 잡지 못했지만 결국 이 미세화의 5나노대, 7나노대 선단 공정으로 갈 업체, 3나노 이하로 들어갈 업체는 뭐 5나노까지는 인텔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이하로 들어갈 업체는 TSMC와 삼성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지금은 상황은 이렇지만 결국 이러한 그 투자가 과거에 우리가 5년 전에 이 파운드리 시장의 MS는 TSMC가 50% 후반대, 삼성전자가 10%도 안 되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MS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뭐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TSMC는 이미 파운드리 가격을 6%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인상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블룸버그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가격을 20% 인상을 논의한다라고 언급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TSMC 상위 사업자가 6%를 올렸는데 2위 업체가 20%를 올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삼성이 파운드리에 진입한 것은 TSMC보다 다소 좀 늦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늦었던 것만큼 선단 공정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전체의 매출 중에서 TSMC보다 이런 미세화에 그 더욱더 그 비중이 많은 업체는 삼성이거든요. 그게 네. 어떤 식으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그게 TSMC보다 더 네.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 물량 자체는 크지 않은데 이 제품의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100나노 이상, 그러니까 뭐 이거는 크게 미세화가 필요 없는 반도체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차량용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떤 파운드리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싸겠죠. 그런데 네. 정말 그 AP라든가 CPU라든가 또는 미세화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공정 같은 경우에 뭐 5나노대 5나노와 100나노는 천지 차이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중이 많으면 아무래도 비싼 걸 많이 파냐 싼 걸 파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에서 퀄컴이 신규로 진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퀄컴의 4나노 그 스냅드래곤 A 1세대가 아마 이번에 5대 매출처에서 처음으로 퀄컴이 들어온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 스냅드래곤 A8의 1세대 플러스는 TSMC가 만들고 있지만 이 A8의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는 뭐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수율도 못 잡고 있고 거기서도 계속 놓친다라는 뉴스와는 조금은 저는 상반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미세화 선단 공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맡길 수 있는 고객사는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2곳밖에 없다. 그럼 결국 문제는 5나노, 4나노를 얼마나 그 양산한 수율을 잘 갖추고 향후에 3나노의 이제 수율을 확보하냐, 그리고 기존 그 파운드리의 수율을 확보하냐, 그 수율에 따라서 또 수익성을 달성하고 어떠한 고객사를 확보하냐. 최종적으로 이 파운드리는 남의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삼성 자체의 AP의 그 경쟁력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DS 사업부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없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현재의 이 수율보다 나빠지기에는, 주가에 더 악영향을 주기에는 더 큰 악재, 더 큰 이 최악의 상황은 보다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삼성이니까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사실 뭐 근거 없는 믿음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그동안 삼성이 보여왔던 그 행보를 봤을 때 또 그 말 자체로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율이 좋지는 못하더라도 미세화는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3나노 생산 여건을 2분기에 좀 갖췄다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 수율까지 잡게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됐을 때 TSMC의 경쟁력까지 좀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뭐 그건 정치적인 요소까지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력 플러스 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다 보니 이런 중국과의 정치적인 이슈가 만약 어떻게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형태로 돌아선다라면 뭐 충분히 역전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먼 훗날에. 근데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삼성이라서 파운드리를 잘할 거다 이게 아니라, 주가를 봤을 때 이 수율이 안 잡힌 게 충분히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었죠. 제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고스트 사태 그리고 파운드리 수율 사태로 지금은 삼성을 볼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주가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좋게 볼 건 없다라는 거죠. 언젠간 뭐 삼성이니까 할 거다 이런 건보다는요. 바닥 잡기 정도로 네. 예, 주가를 지금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의 바닥을 잡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그 악재는 이 정도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셨고요. 무선 사업부와 또 수급, 비영업적인 요소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무선 네네. 사업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름은 이제 폴더블의 계절이죠. 작년 휴가 때 그 휴가 시즌에 폴더블이 생각보다 많이 보였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그 폴더블 흥행의 원년이라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도약기로 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품업체들, 그 파인테크닉스 나 뭐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재고 확보를 위해서 이미 주가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되는 가운데 애플, 삼성전자의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되고 여기서 폴더블까지 흥행에 성공하고 예상 출하량 이상 늘어난다라면 MX 사업부가 더 이상 그 고스 사태 이후로 삼성을 안 좋게 보는 사업부는 아니 될 거다라고 네. 예상하고 있고요. 비영업적인 요소로서 올 초에 계속 부담이 되었던 수급적인 요인은 그 홍라희 전 관장이 1.3조 정도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이게 그 직접 시장에 매도한 건 아니지만 블록딜을 통해서 넘어간 수량이 시장에 출하될 것을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수급적인 부담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1.3조를 매도했지만 올 오너 일가 전체의 그 세금을 따지면 아직 10조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매각 매도 그러니까 핵심 지분 외에 지분들을 매도를 한 이후에 그 핵심 지분은 이제 매도가 다 끝났다라면 그 핵심 지분을 통해서 수익화 배당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수급적으로 마이너스 요소보다는 플러스 요소에 가깝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앞으로 좀 더 팔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다 팔았다고 보세요? 그건 제가 오너 일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더 팔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다른 다른 계열사들을 파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5조 원을 5년간 분납을 해야 되는데 10조 원? 10조 원을 네. 5년간 분납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지금 뭐 현금을 들여다보면 연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매각 자금으로 분납하기에는 이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배당의 성향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과거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를 비트했던 그 시나리오가 저는 하반기 때는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봅니다. 네, 오늘 채팅창에서 단디하자님께서 삼성전자에 전액 투자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째 전액을 투자한 상황이시라고 하시는데 단디하자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셨고요. 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분기 배당금 입고됐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재투자하는 수요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일가도 지금 이렇게 이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6분의 2를 냈기 때문에 6분의 5가 남았습니다. 이걸 내면서 지분을 파는 것 말고도 배당 가지고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아래쪽으로 좀 더 보시는 전문가분도 계세요. 물론 투자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어떤 바닥을 타진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어떻게 가능성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주가 예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도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만약 하반기 때 디램 가격이 돌아서는 것이 맞다면 그것보다 6개월 선행해서 주가는 가기 때문에 지금 분명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와야 되는 게 과거의 패턴상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30만 계약을 넘어가는 걸 좀 오랜만에 봤어요. 미결제 약정이 높다라는 건 그 방향으로 컨빅션 있게 그 매수 또는 매도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네.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컨빅션 있게 미결제가 많았던 상황이에요. 매도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나요? 목요일까지는 그랬던 상황인데 목요일까지 30만 계약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도 환매수를 하기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더 컨빅션 있게 매도를 해서 미결제 약정을 늘리는 패턴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는 좀 찝찝한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간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11,000계약을 매수하면서 공교롭게도 미결제 약정이 12,000계약이 줄었어요.
외국인들이 11,000계약을 사면서 12,000계약을 줄었다라는 것은 저는 금요일 때 이거는 조금 컨빅션 있게 하방을 보던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은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주말 동안 나스닥이 3% 올라서 야, 이건 이제 조금 수급적인 바닥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봤었는데 다시 어제랑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보였는데 네. 이는 수급적으로 그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마치 점쟁이가 됐듯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질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빠진다고 하면 극도로 공포 구간에 들어설 텐데 거기서 그냥 지수만 보고 여기서 더 빠질 거야, 더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미리 내가 스터디를 해놓고 이 저점 매수하는 그건 천지차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놓되 지금은 만약 추가 하락이 있을 시 신용이나 수급에 의해서 추가 하락이 있을 시 그때는 물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사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아래쪽 위쪽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하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쭉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자, 마감 전략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과 심화론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